안녕하세요. 벌써 새해가 밝은 지도 꽤 지났는데 이제서야 새해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영상을 이미 한 차례 찍었는데 역시나 저는 그 영상을 버리게 됐고 새로 또 찍게 됐습니다. 그 영상 만족스럽게 촬영을 끝냈었는데 이에 립이 묻어서 그 영상은 폐기 처리하고 새로 찍게 됐습니다. 오늘 해볼 얘기는 첫 번째로 제가 다녔던 바늘 이야기 탑다운 니팅 레벨 1에 대해서 간단하게 후기를 얘기해보고, 두 번째로는 새로 산 실 보여드리고, 세 번째로는 최근에 뜨고 있는 니트들 보여드리고, 네 번째로는 새해 첫 영상이니까 그거에 맞게 저의 새해 다짐과 바람에 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소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하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바늘 이야기 탑다운 니팅 과정을 듣고 있는 거는 지난 영상들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레벨 1이 지난주 토요일에 종강을 했습니다. 저는 무사히 6주 과정을 잘 수료했고요. 한 번이라도 놓치면은 수업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좀 벅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악착같이 아픈 몸을 이끌고서 다녔습니다. 중간에 감기도 걸리고 컨디션이 안 좋았었는데 따라갈 자신이 없어서 갔었어요. 탑다운 니팅 레벨 1의 후기를 한 줄로만 표현하자면 듣길 잘했다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대바늘 이론 과정이랑 탑다운 니팅이랑 고민을 했었는데 대바늘 이론은 바텀업 방식이고 탑다운 니팅은 이름대로 탑다운 방식에 대해서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탑다운 도안을 잘 쓰고 싶어서 강의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탑다운 니팅을 수강했었습니다. 탑다운 니팅은 레벨 1에서는 레글런 방식, 레벨 2에서는 요크 방식, 레벨 3에서는 새드 숄더 방식을 나눠서 배우는데 저는 요크 방식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나머지 두 가지는 도안을 보고서 떠듬떠듬 따라가는 정도였었는데 원하는 모형대로 제가 도안 수정을 한다거나 도안을 새로 만드는 거에는 많이 부족한 지식인 상태였었고 지금 원하는 사이즈의 니트를 직접 계산해서 도안까지 만들 수 있는 정도고 무늬가 많이 들어간 거는 계산을 하기가 복잡하니까 좀 힘들 것 같지만 민무늬의 디자인 도안들을 제가 원하는 사이즈대로 수정하는 정도로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10명이서 같이 들었는데 동기분들을 굉장히 잘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 모르는 것도 잘 질문하고 답해주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영상을 찍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를 모두가 찍는 게 아니고 한 분이 맡아서 찍어서 영상 보내주시고 그걸로 다 같이 보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했었는데 그 영상 찍어주시는 분도 까먹기 전에 한 번 더 영상을 볼 수 있게 바로바로 보내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어느새 소매가 마무리됐습니다. 이거 두고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수업에 참여를 못하는 분이 계실 때는 그날 수업 내용을 잘 정리해서 숙제랑 같이 공유를 해주세요. 저는 한 번도 빠지진 않았지만 수업을 한 주씩 늦게 이해하는 학생이었는데 그 부분이 저한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기분들을 굉장히 잘 만난 것 같고 대부분 레벨 2로 올라가실 것 같아요. 학원 수업 끝나고서 몇 명 시간 되는 분들끼리 같이 카페에서 쓰다가 가기도 하고 수다도 떨고 그랬는데 그것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저는 아마도 탑다운 미팅은 다 들을 것 같고요. 상황이 된다면 탑다운 다 들은 다음에는 대바늘 이론 과정이나 니트 패턴 수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욕심이 생기고 첫 번째 수업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가지고 다른 수업들도 되게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오프라인 수업도 있고 온라인 수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온라인 수업은 못 들었을 것 같아요. 수업이 레벨 1이긴 하지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배워야 할 것들이 기초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레벨 2, 레벨 3에서는 또 진행 속도가 얼만큼 될지는 모르겠지만 레벨 1에서는 저는 굉장히 빠르다고 느꼈고요. 살짝 벅찬 느낌도 있었어요. 거의 한 주씩 밀려서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수강을 하려면은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높다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의 지식을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정리를 하는 개념으로 듣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저 정도 수준의 학생이었었다면 온라인으로는 아무래도 질문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뜨개 강의는 오프라인에서 다니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선생님한테 바로바로 질문을 하고 답을 받고 편물에 대한 피드백도 받고 되게 깨알 같은 팁들이 오며 가며 하는 게 있거든요. 아무튼 결론은 오프라인이 최고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학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레벨 2를 다음 주부터 듣기 시작하는데 레벨 2에 대한 후기도 종강하고 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다녀볼게요. 제가 레벨 2를 다음 주부터 듣게 됐잖아요. 그 학원 수업에서 또 두 가지 니트를 뜨게 됐는데 그 니트를 뜰 실을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키트쿠띠르 블루입니다. 베이비 핑크색에 이렇게 알록달록 콕콕콕콕 박혀 있고요. 되게 구름 같은 느낌의 실이에요. 근데 이게 따가울지 안 따가울지는 잘 모르겠는 게 이렇게 했을 때는 전혀 따갑지 않은데 그렇다고 막 엄청 부드러운 느낌은 아닌 것 같아서 이거는 한번 떠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작품이 목이 좀 올라오는 거라고는 했는데 저는 어차피 좀 크게 뜨고 싶어서 만약에 따가우면 속에 목티를 하나 더 입어서 한겨울에 입는 니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베이비 알파카 37%, 파인 메리노울 26%, 폴리마이드 35%, 비스코스 2% 들어가 있는 50g에 175m입니다. 다음에 이걸로 작품 뜨기 시작하면은 영상에 또 가지고 와볼게요. 두 번째는 배색 니트를 뜬 실들입니다. 니팅포 올리브 헤비 메리노로 구매했고요. 이것도 역시 좀 큰 사이즈로 뜨고 싶어서 두꺼운 실로 구매를 했습니다. 세 가지 색으로 구성을 해봤고요. 이 맨 오른쪽에 있는 실이 메인 컬러가 됩니다. 저는 홈페이지 커리큘럼에 나와 있는 도안을 보고 작품을 보고서 색을 구성을 했는데 배색 무늬는 직접 정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실을 사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얘기를 하시기도 전에 먼저 섣부르게 주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실로 예쁜 배색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네, 배색 만들고 나서도 그것도 영상에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이 메인 컬러는 로즈 클레이라는 컬러고요. 붉은기가 살짝 들어간 브라운입니다. 그리고 배색 컬러 첫 번째는 테라코타 로즈입니다. 화면에서는 되게 주황색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딱 로즈빛 MLBB 컬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색실 하나는 파우더 색깔입니다. 얘도 조금 색이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얘는 베이지 색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 조합은 마음에 들게 나왔어요. 배색 도안만 잘 짜보면은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한테 어울릴까요? 이런 색을 입어보진 않아서. 그럼 다음으로 요즘 뜨고 있는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심뜨개 중인 슈톨렌입니다. 저는 스웨터 버전으로 뜨고 있고요. 지금 A파트, B파트 들어갔고 C파트 조금 들어간 상태예요.
C파트는 이렇게 듬성듬성 하얀색이 들어가서 이거를 같이 함께하고 있는 친구가 나중에 덧수를 놓을까라고 했었는데 저도 그래서 솔깃했는데 또 다른 친구가 덧수가 굉장히 고된 일이다 라고 해서 그냥 일단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잘 보이진 않아서 나중에 덧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A파트는 이미 무늬가 틀렸어요. 틀려 먹었는데 처음부터 틀린 걸 알았는데 고치기 너무 귀찮아서 그냥 이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은 솜솜뜨개 수플레랑 라라뜨개 반짝이 실을 합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인 컬러는 솜솜뜨개 수플레의 아로나 블루, 그리고 배색 컬러는 솜솜뜨개 수플레 아이보리 컬러입니다. 뜨는 게 어렵지는 않은데 지금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프로젝트라서 속도가 조금 더디게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주까지 지금 뜨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얘도 좀 뜰 시간이 생길 것 같습니다. 생겨야만 해요. 저희가 2월달까지 하기로 했는데 과연 제가 이걸 2월달까지 할 수 있을지. 색은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다음 뜨고 있는 거는 되게 많이 보여드려서 좀 지겨울 것 같은데 샵다운 니팅 레벨 1 첫 번째 작품입니다. 몸통까지 마무리됐고 소매 한쪽 뜨고 있는 도중에 중단됐습니다. 얘는 생각보다 좀 몸에 딱 맞게 돼서 제가 잘 입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완성까지는 해보려고 해요. 몸에 정말 딱 맞거든요. 그래서 이너로 입을 만한 그런 니트가 되려나? 이 디자인을 반팔로 만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반팔로 만들기에는 그러면 계절감도 애매해지고 더 잘 못 입을 것 같아서 일단은 긴팔로 작업할 거예요. 이거는 목표가 다음 주까지 완성입니다. 그래도 여기 목 아이코드나 밑단 아이코드도 마음에 들게 나왔어요. 이거를 조금 더 여유분을 주고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번 수업에서 여유분 정하는 게 아예 픽스되어 있어서 첫 수업 때보다 살이 찐 걸까요? 그래도 이 색은 저한테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쵸? 이 레글런 모양도 괜찮고 그런데 이 넥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고 완성하면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가지고 올게요. 이것도 여러 번 보여드렸던 수업 두 번째 작품입니다. 얘는 브이넥 니트예요. 구겨져가지고 볼품은 없어 보이는데 얘도 좀 마음에 들어요. 처음에는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원작에서는 배색을 넣는 거였는데 배색을 넣기에는 목이 너무 좁게 나와서 배색은 넣지 않고 얇게 마무리했고요. 이것도 팔 두 짝 남은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소매 공장을 돌려야 됩니다. 얘도 마무리 목표는 다음 주고요. 완성이 된다면 얘도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F5로 영상에 가지고 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뜨고 있는 니트는 바로 이겁니다. 얘도 이 조그마한 파우치 안에다가 넣어서 뜨고 있었더니 쭈글쭈글한데 끈 라운드 모양으로 수정될 거고 뒤에가 이렇게 트임이 들어간 니트입니다. 지금은 쭈글쭈글해서 이 본 모양이 잘 안 보이는데 끝단도 걸러뜨기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되고 마무리도 야이코드로 해서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여기 넥라인만 조금 더 파주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도안 샘플이고요. 얘는 캐스케이드 슈퍼워시 220으로 작업했습니다. 이 실이 세탁하기 전에는 막 그렇게 예쁘다라는 느낌은 안 드는데 세탁하고 나면은 너무 마음에 들고 이 디자인에도 잘 어울리는 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안은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이렇게 4가지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고요. 목 라인은 좀 전에 말했듯이 라운드 넥, 지금은 스퀘어인데 라운드로 변형될 거고요. 그리고 레글런으로 늘림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 몸판이랑 소매랑 동시에 늘려주기 때문에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탑다운 방식이니까 길이는 원하시는 데까지 마음껏 늘려서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팔 끝이 아이코드로 마무리돼서 너무 벙벙하지 않을 정도로만 줄임이 있을 예정이에요. 이 샘플이 두 번째 샘플인데 첫 번째 샘플은 팔 한쪽까지만 완성된 상태로 세탁에 들어갔었고요. 두 번째 샘플 이렇게 나왔고 넥 라인 수정해서 세 번째 샘플 떠본 다음에 바로 테스터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 테스터를 이미 모집을 했을지 아니면 모집을 아직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또한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새해 바람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저는 원래 새해 될 때 다짐을 정하거나 목표를 정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상실감을 갖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보통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기보다는 그냥 열심히 살자, 즐겁게 살자 이런 두루뭉실한 바람 다짐들만 갖고 새해를 시작하는 편인데 올해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우선순위대로 일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 제 우선순위 1순위는 학원입니다. 지금 학원을 다니고 있잖아요. 아마 상반기에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학원 진도를 잘 따라가는 게 가장 첫 번째 순서고요. 그래서 주말에 웬만하면은 학원에 빠지지 않도록 일정도 잘 조정을 하는 중이고 그리고 사심뜨개도 많이 줄여서 학원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둔 상태고요. 슈톨렌 하나만 꺼내두고 네, 학원 수업을 1순위로 가지고 가서 그 돈이 정말 아깝지 않게 열심히 다녀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 두 번째는 니팅집입니다. 학원이 1순위인 이유도 2순위 니팅집 때문인데요. 2순위 니팅집을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도안 스토어 판매고요. 두 번째는 유튜브입니다. 학원을 다니는 이유가 도안을 만들고 싶기 때문인 것만큼 그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목표는 있어요. 올해 몇 개 도안을 내겠다라는 목표가 있긴 한데 그거는 아마도 올해 연말 결산, 올해 마지막 영상쯤에 제가 목표를 이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도안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순위는 유튜브예요. 작년 말에 제가 유튜브를 개편을 했어요. 그 전에는 그냥 찍는 대로 올렸는데 이번에는 일상집, 수다집, 뜨개집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일상집은 일상 브이로그, 뜨개집은 플레이리스트, 그리고 수다집은 이렇게 수다 영상만 올라가는 영상으로 이렇게 소제목을 다 달아주고요. 이렇게 유튜브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유튜브 채널 업로드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좀 더 체계를 잘 잡아서 빨리빨리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 우선순위 1, 2, 3위는 지금 다 뜨개에 관련된 것들이고 제 취미가 본업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는 만큼 저는 좀 더 뜨개에 열심히 뛰어들어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도안을 만들고자 했을 때는 조금 걱정이 된 게 있었어요. 덕업일치라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잖아요. 취미가 일이 되면 취미가 사라지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저는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지치지 않게 적당히 스피드 조절하면서 달려보려고 합니다. 제 새해 다짐은 이 정도고요. 별건 없지만 저는 이런 우선순위를 갖고 2024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새해 시작 잘 하셨으면 좋겠고 이미 잘 다들 시작하셨겠죠? 구정도 아직 남아있으니까 천천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